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배우 이한희 씨가 발리에 여행 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요가 강사로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날이었는데요. 그때 이한희 배우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처음인 게 있다니 너무 기뻐 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참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요. 이상하게 이 말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곱씹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말이 기억에 박힌 걸까 하고요.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나이의 숫자가 몇이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 간에 처음 하는 일이 있다는 건 사람 마음을 부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도 피부로 느낍니다. 30살에 무언가를 시작하면 40에는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DJ 백승철입니다. 오늘은 시즌 1에서는 없었던 코너, 시즌 2에만 있는 코너를 시작할 건데요. 매달 두 번째 금요일 저와 함께 이제 호스트가 되어주실 성우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KBS 43기 성우 2020년 여름에 프리랜서가 된 나은혁 성우님이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우 나은혁입니다. 예, 이렇게 목소리 좋은, 거짓말 하려니까 밖에 안 되지.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요. 예,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예, 시즌2에 출연하게 된 성우 나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네. 지하철 타고 왔어요? 저는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요? 네, 버스 2번 환승하고, 오는 길에 또 전쟁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우리 경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는구나, 주로. 네, 저는 아직은 차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고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같은 동네 간다 그러면 버스, 지하철. 저는 지하철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예. 개인적으로 지하철. 버스보다도 지하철이 시간이 정확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다니는 편이고 네. 바깥을 보고 싶을 때 유독 그런 날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버스 한 번씩 타고. 그 한강 지나갈 때 있잖아요. 아유, 좋죠. 한강 지나갈 때는 역시 전철보다는 그럼요. 또 버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버스 못 타고 지하철 타는데 2호선 라인을 저는 아무래도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당산역에서 합정 들어갈 때 네. 다 그 대교 건너가면서 그렇죠. 여의도도 보이고 저쪽을 보면 또 이제 가양대교 쪽도 보이고 멋있어요. 노을 질 때도 정말 근사하고. 네. 내가 저 여의도 저 땅에서 저기 보이는 저 방송국에서 3년 동안 전속 생활을 했지. 이러면서. 네. 맞아요. 회사가 보이죠. 네, 그곳에서 2년 동안 전속 생활을 하고 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나은혁 성우님하고 후배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은 사실 저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네. 같이 녹음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참 인연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이렇게 또 새롭게 친목을 쌓을 수도 있고, 네. 또 나은혁 성우님의 매력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서 앞으로 또 크게 쓰이실 그런 순간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녹음하고 했던 것이 그런 순간들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없었죠. 네, 손에 지금- 꼽을 정도일 텐데.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승철 선배님하고 눈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렇게 게 가깝게. 맞아요. 이렇게 가깝게 하는 게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사실 제가 전속일 때 네. 우리 승철 선배님께서 두 분 오셨어요. 어. 제가 1년차 때 한 번, 2년차 때 한 번 KBS 무대나 라디오 문학관에 오셨는데 사실 저는 전속이고 이제 선배님께서는 저한테는 엄청난 대선배이시기 때문에 네. 보통 선배님하고 이제 대사를 주고받고 하는 배역은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뒤에서 네. 소음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단발성 대사할 때에는 이제 주인공들은 뒤로 빠져 있거나 보통 네. 조조연들은 빠져 있고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 입사하셨으니까 제가 2006년 입사고 12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나이로는 더 차이가 나고. 부럽다. 그대의 나이가 부럽고 그대의 현재가 부럽습니다. 아 예. 가끔씩 저 이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경험이 쌓인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딱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종종. 근데 은혁성우님을 딱 보고 있으니까 아마 내가 바라는 그 순간이 지금 은혁 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중히 잘 차곡차곡. 예. 예, 지난주에 녹음할 때 차곡차곡이라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예.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네. 차곡차곡 소중히 경험치와 능력치를 더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저는 범식 선배님 나온 거랑 네. 그다음에 우리 결 선배님 나온 네. 거랑 그리고 또 선배님께서 이제 사연 읽어주시는 부분 네. 이렇게 다 듣고 왔는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의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딱 라디오를 듣는 시기가 있었어요. 있죠. 예. 사실 저는 공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어서 네. 시험 기간만 되면은 항상 그때 라디오를 들었어요. 근데 라디오를 들을 때 11시부터 새벽 2시 타임대 그 심야 시간대를 들었거든요. 좋죠. 그때. 예. 근데 그 심야 시간대에 들었던 그 라디오의 그 감성이 우리 선배님께서 하시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이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잘 맞죠? 예.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밤 10시에 방송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승철 선배님의 이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뭔가 감정이 말랑말랑해진달까? 저 실제로 이거 들을 때도 물론 컴퓨터로 이렇게 들었지만은 저는 불 다 끄고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서 들었어요. 좋다. 예. 그러니까 내가 향초 사줄게. 그 향초도 켜놓고 들으면 네. 더 좋겠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방송 더 많이 알려줘야 될 텐데.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들으시고 나은영님 나오시니까 이제 더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지금부터는 이제 다 들어주는 밤이라는 코너를 하게 될 텐데 예.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제 사는 이야기 이렇게 읽어드릴 거예요. 먼저 네. 제가 읽고 네. 그 다음에 은혁 후배님께서 네.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고 벌써 땀이 맺히는 날씨입니다. 백디제이님은 이 여름인지 봄인지 모를 계절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이 타국에 있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보다 더 더운 곳이랍니다. 바로 베트남이에요. 멀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전처럼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연락해야지 하다가도 피곤하니까 그냥 잠들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게 비슷해서 관심이 가고 또 뻔뻔한 이야기지만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예뻐서 자꾸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데 노래 취향은 저보다 올드하고
그 사람 전공 때문인지 영화 음악을 많이 듣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취미로 많이 보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꽤나 매니악하게 좋아해서 그 사람이 틀어주는 음악을 들으려고 많이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많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새벽까지 떠드는 게 많이 즐거웠는데 말이죠. 베트남과 시차는 2시간 뿐이지만 그래도 그게 영향을 받긴 하네요. 저에게는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식사 시간이거든요. 까맣게 잊고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급하게 끊으면 뭔가 허탈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연락이 오면 기쁘고 반갑고 마음이 벅차오르고 그렇습니다. 출국한다고 했을 때 공항에 마중을 갔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바쁜 게 좀 나아지면 꼭 베트남에 갈 테니까 함께 놀자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도 좀 느슨해지고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되어서 더 보고 싶네요. 이런 사연이네요. 썸인가요? 알콩달콩, 애틋함, 애절함, 그리움. 저는 왜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지금? 저도 딱 그 생각이 드네요. 비에트남에 계시군요. 예. 음악, 영화 음악을 전공 때문에 많이 들으셨던 분께서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매니악하게 음악을 그래도 들으셨던 분께서 함께 들으셨는데 지금은 함께 듣지 못하게 된 상황이 많이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네. 가셔야겠네요, 베트남. 네, 가셔서 이제 정말 여행 가능하니까 꼭 가셔서 두 분이 알콩달콩 풋풋하면서도 애틋하면서도 그런 예쁜 시간 보내시고 오시는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으셨어도 못 못 가셨을 가셨겠죠. 상황이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비행기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뜨고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으로 가신다면은 상대방 분께서도 되게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뭐 종종 영상 통화는 하셨겠죠. 두 분이 서로 얼굴을 그렇게 많이 못 보진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러 가실 수 있는 시기가 슬슬 오고 있으니까 꼭 다녀오세요. 네, 꼭. 나중에 우리 방송이 잘 되면 네,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녀오세요. 이럴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나은영 성우님께서 다음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고민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벌써 대학 생활을 반 정도 보냈는데 사실 모든 이 시국의 학생들이 그렇게 했지만 제가 뭘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이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계속 의문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 목표는 대학교 졸업 후 준비를 거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탓인지 아니면 의지박약에서 비롯한 무기력증 탓인지 자신이 없어졌고 잘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전공 자체도 저에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탓에 힘들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우울해지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졸업은 해낼 생각인데 그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일들에 도전을 해도 될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역시 공무원 준비나 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 가보자고 싶기도 한데 너무 급발진인가 싶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일이라고 도전해도 되나? 나는 어쩌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걸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버리게 됩니다. 성우님들께서도 여러 고난을 겪고 노력 끝에 꿈을 이루신 거겠죠.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저는 네, 무조건 네. 시도는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저도 무조건 시도,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입니다, 100%. 당연히, 그죠? 생각만 한다고 해서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물론 정말 어떤 분들은 공무원이 되는 게 본인의 워너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정말 꿈이신 분도 계신데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께서는 공무원이 되는 게 원래의 꿈이 아닌 상태에서 공무원이라도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 원하시는 꿈이 있으시면 그 꿈을 위해서 도전을 먼저 해보시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떤 저 전속 3년 차 때까지 내내 어. 저 시험 몰래 봤어요. 진짜요? 한 번도 시험 뭐 KBS 성우시험 보러 간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1차, 2차 뭐 이렇게 하면서도 시험 봤다 소리도 안 했어요. 합격하고 나서 네. 집에 가서 저 회사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 KBS 성우시험 봤는데 붙었어요. 그래. 저 축하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네. 네, 사람이 나이 먹었으면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직장에 다녀서 월급 받아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 결혼하면 애를 낳고 그리고 살다가 늙어 죽는 거지. 그냥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네. 뜬금없이 직장 때려치우고 성우가 됐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3년 동안 승철아 너 그거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되냐? 3년 내내 그러셨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면서 몇 번 뭐라고 저도 이제 얘기했죠. 네. 근데 어머니가 참 재미있으신 게 그러면서도 제가 나오는 라디오 이제 몇 시 안에 체크하시고 라디오 틀어서 들으세요 또. 그리고 아침에 저도 일어나기 훨씬 전에 새벽 같은 시간에 조용히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참 미운 분이야. 뒤에서는 다 들으셨던 예.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마음이 그러셨으니 그죠. 이제는 그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하는데 네. 대학교 3학년이시잖아요. 그러면 22살, 뭐 네. 23살 정도이실 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도전해야죠. 시도하셔야죠. 네. 그죠?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듣고 그게 딱 생각났어요. 인터넷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설을 하는 그 영상이 있는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좀 해. 라고 이제 그 배우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괜히 또 시도했다가 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온갖 생각들이 다 들 텐데 그냥 이유 막론하고 어떤 시도든 좋으니까 행동으로 먼저 이 실행을 하신다면은 네. 그래도 조그마한 결과 하나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되시기 전에 성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단숨에 하셨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렴풋이 조금씩 하고는 있었었어요. 동경. 네. 제가 중학생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방송부를 하면서 막 이제 학교 교내 방송도 하고 아침에 명상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때. 구절도 읽어주고 네네네. 아침마다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 아나운서나 성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중학생 때는 그렇게 어렴풋이 하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확실히 성우 쪽으로 꿈을 가닥을 잡았죠. 고등학교 때는 방송반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저희 학교에 방송부가 거의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고 거의 활동은 없는 부서여서 고등학생 때는 방송 활동을 못했죠. 아쉽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슬슬 성우에 대한 꿈을 더 키워나가셨다가 네. 이때다 하고부터 붙었다 할 때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독학과 이제 전문적인 교육 받는 이 시기가 조금씩 네네. 있는데 두 개 다 합치면은 저는 거의 12년? 12년. 예.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너무너무 성우 연기가 하고 싶은데 제가 서울에서 안 살고 경기도 평택에서 네네네. 살았거든요. 성우학원은 못 다니고 또 그쵸. 학생이니까 멀고. 학원비 낼 돈도 없고 네. 근데 너무너무 연기를 하고 싶고 해서 어머니한테 쪼르고 쫄라서 10,000원이란 용돈을 받고 3,000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샀어요. 3,000원짜리 마이크를 하나 사서 인터넷에 그 단문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뜨잖아요. 네. 그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해서 녹음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렸었어요. 커뮤니티에 제 연기 들어봐 주시고 모니터해 주세요. 이렇게 고등학생 때 일주일에 매번 단문 하나씩은 그런 식으로 창피할 수도 있을 텐데. 창피했었죠. 창피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 제 연기를 봐주시고 모니터해 주는 게 제일 1순위였었어요. 그러면서 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과감했네요. 네, 용기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과감했죠. 저 같았으면은 그렇게 공부해서 혼자 공부는 하더라도 올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주 용기 있었네요. 그러셨구나. 12년 정도 걸리셨다고요? 네. 그래요. 보통 빨리 되면은 성우 되시는 분들이 뭐 3, 4년 만에도 성우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맞아요. 네. 어릴 때부터 뜻을 둬서 막상 뭘 하고 해서 시간이 이쯤 흘렀다라고 봤더니 어느덧 10년 세월이 흘렀다. 네. 보통은 많이들 그러시니까. 네. 저 같아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용기 있게 뭔가에 도전한다라는 게 쉽진 않은데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그때 하지 못했던 걸 상당히 많이 후회하게 되는 시기가 와요. 그런데 지금 20대 초반이시고 대학교 3학년이시니까 용기 내보십시오. 우리 나은혁 성우처럼 과감하게 용기 내시고 그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를 A4 용지 한 장 딱 꺼내놓고 볼펜 갖다 놓고 한번 써보세요.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단 하루 만에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더 두고 보시면서 속어법으로 하나씩 지우다 보면 꼭 지우기 싫은 무언가가 남잖아요. 네. 네, 그것이 아마 마음속에 고민하고 계신 그것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해서 질러버리세요. 사연 보내신 분께서 큰 용기 내셔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나은혁 성우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나은혁 성우님, 아유, 나오신다고 하니까 소리서 트위터에 질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겸손돌이. 자,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제가 이제 하나씩 드려볼게요. 답을 좀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최근 운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하신 운동 중에 추천하실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 궁금해요. 체육관을 다니신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헬스장이 아니라 체육관을 다니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크로스핏 체육관. 크로스핏. 네. 어, 이제 막 헬스장처럼 운동 기구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닌 네. 이제 맨몸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킥복싱도 하고 그다음에 타바타라고 뭐 20초 운동, 10초 휴식 이렇게 해서 8세트 뛰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럼 죽잖아요. 처음엔 저도 죽을 뻔했죠. 근데 제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했거든요. 네. 지금은 2시간 정도 추가 운동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만한? 네. 그 정도로는 올라왔습니다. 아니, 체력이. 그 죽을 짓을 왜 해요? 사실 제가 원래 운동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7월이 되면은 프리랜서 2년 차가 네네네. 되는데 무언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은 너무 사람이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활동적인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 근처에 보라매 공원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보라매 공원에서 러닝도 많이 하고 이제 한번 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 크로스핏 체육관에 등록을 해서 지금 한 6개월째 운동을 하게 됐죠. 그러시군요. 추천하실 만한 운동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초반부터 근력 운동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고 그냥 저는 달리기. 네, 달리지 않더라도 그냥 천천하게 걷기 운동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걷기만 해도 운동이 돼요? 네, 확실히 됩니다. 걷는 것만으로도요? 네. 얼마나 걸어야 돼요? 뭐 한 1분, 2분 걷는 게 운동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보라매 공원 가면 1시간 반 정도는 걷는 것 같아요. 집 앞에 보라매 공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천 이런 산책로 같은 것도 내천이 어딨어요? 없어요. 없나요? 그럼 헬스장이라도. 돈 들어요. 그러면은 집 주변을 네. 그냥 걸어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 주변을 운동이 좀 될 만큼 걸으려면 네, 한 10분 이상 걸어야 되겠죠? 좋죠. 10분이라는 이 활동적인 걷기만 해도 그래도 몸에 어느 정도 반응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걸어 다니는 거가 네, 더 네. 좋고. 네. 요즘에 늦은 밤에 걸으시다가 이제는 야외니까 살짝 마스크를 벗어보면은 그 밤 공기의 내음이 있어요. 있죠. 그 밤 공기 내음을 맡으면서 걸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뭐예요, 진짜? 저요? 전 진짜 예전엔 달리기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뭘로 바뀌었어요? 요즘 팔굽혀펴기에 미쳤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팔굽혀펴기라는 사람 내 또 처음 봤네, 지금. 제가 목표가 생겼거든요. 뭐 저기 대회 나가려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예전에 팔굽혀펴기 20회도 못했어요. 20회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20회씩 나눠서 5세트 100회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씩 횟수가 늘어나니까 네. 살짝씩 재미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크로스핏 센터에 가서 해요? 아니면 집에서 하시는 거예요? 크로스핏 센터에 가서 합니다. 운동화 신고 하는 거? 아니요, 맨발로요. 맨발로.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다 그러면 매트가 있어서. 네. 엄지 발가락 끝으로만 서서 해요? 아니면 발바닥은 대충 발꼬락들을 대고 해요? 아직은 저도 발가락
전체. 대고? 예, 발가락 대고 합니다. 가끔 컨디션 괜찮을 때 엄지 발가락만 대고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가 더 기분이 좋긴 해요. 예, 예. 그럼 몸이 그냥 알아서 들리는 듯한 느낌. 아, 그러시구나. 선배님께서는 뭐 하시는 운동? 야, 지금은 운동 별로 안 좋아. 아니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육상했었어요. 아, 네. 진짜요? 주 종목이 200m. 오. 네. 그때 하도 많이 뛰어서 아. 키가 커야 되는데 예. 클 키가 에너지 소모로 다 빠져나가서 지금 키가 작은 것 같고 그때 너무 많이 뛰었으니까 오히려 성인이 돼서는 네. 별로 안 뛰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이제 그 당시 운동했던 기질은 있으니까 운동을 좋아하긴 해. 몸 쓰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생각보다 운동이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배님 보시면은 뒤에서 선배님의 등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덩치가 있으시던데요, 선배님? 살쪄서 그래요. 아니, 전혀 운동하신 몸으로 보여요, 선배님. 감사하게도 아버지께서 몸이 되게 좋으세요. 아. 아버지께서 태권도 5단 사범 하셨었고 제 동생도 태권도 3단 예. 인데 저는 태권도 군대에서 왜 태권도 배우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1단이라고 한다면 뭐 1단이겠지만 네. 이거 가짜고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 아. 그냥 전 태권도는 몸이 아니에요. 발차기 태극 1장만 아직까지 조금 기억나나? 이 정도? 존경스럽네요. 크로스핏 2시간. 그래도 쉬엄쉬엄 하죠. 예. 어떻게 해? 그래서 저 그냥 살짝 덧붙이자면은 아까 전에 팔굽혀펴기 100회라고 네. 했는데 제 목표가 턱걸이 5회 하기예요.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턱걸이 5회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맨몸 운동을 하는데 네. 제가 턱걸이를 아직 하나를 제대로 못해요. 근데 거기 체육관에 가시면은 그 고단수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겠죠. 네. 와, 턱걸이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거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체 근육이랑 전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제일 기본적인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0회까지는 끌어올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턱걸이까지는 힘들더라고요. 저는 턱걸이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왜 그 무중력 상태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옆으로 막 뭐 발 움직이면서 네네네네. 저 사람들 무슨 피아노 끈 달아놓고 있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미쳤다는 표현이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표현이니까. 네네네네. 이야, 미쳤네. 정말 힘든 겁니다. 네. 그 걸어다니는 것처럼. 네. 진짜 무슨 끈이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끈이 있어서 이 사람을 땡기는 것 같이. 네네네. 저게 가능한가? 네. 나중엔 그렇게 되시겠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셔요. 만약에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면은 진짜 저는 유튜브에 올릴 것 같아요. 너무 네.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볼게요. 그럼 한 1년쯤 지나면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백대밤을 들으시는 분들, 나은혁 성우님께서 1년 뒤에 그걸 한번 해보신답니다. 그때쯤이면 턱걸이가 최소한 30개는 아마 당연히 될 거라고 보고. 예, 그러겠네요. 와,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근데 운동 얘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운동 얘기는 한번 끊어보도록 네. 하고. 네. 자, 녹음하고 난 후에 혹은 하기 전에 꼭 하는 것, 어떤 루틴 혹은 징크스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뭐 저를 예를 든다면 네네네. 저는 녹음하기 전에 꼭 커피를 마셔요. 예, 그것도 믹스 커피. 그걸 먹어야 커피를 마신 것 같기도 하고 당 충전도 돼서 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녹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심리적인 안정감도 당연하고. 네.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녹음이 잡혀 있는 날이면은 저는 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납니다. 최소 7시나 8시에 일어나서 목도 네. 풀고 아침밥을 그렇게 꼭 먹어요. 제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은 뭐 대충 빵이라든지 네. 뭐 그런 걸 먹으면은 꼭 안 돼요. 녹음할 때 소리에 힘이 안 실리더라고요. 예. 밥심. 예, 저는 밥심이 있어야지 녹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녹음 전에는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녹음 후에 항상 하는 거라면은 참 저는 항상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건 또 무슨 소리? 과연 오늘 내가 녹음한 게 좋은 퀄리티로 녹음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했는 게 맞는 거였을까? 이 부분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저는 복귀하는 타임을 항상 갖거든요. 그게 저희 거의 녹음하는 날에 제 루틴이 됐어요, 지금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꼭 드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곧 겪게 되시겠지만 녹음이 아침 오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후 5시에도 일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녁에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스케줄이 그날 아무것도 없이 저녁에만 일이 있다. 네. 그러면 아침밥 먹어요? 기상 시간은 조금 늦춰지더라도 그래도 아침밥은 먹습니다. 아점은 아니고? 네, 아점 아니에요. 아, 이 부지런한 사람. 그러면 아점을 먹어야지.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아점을 먹고 이제 네. 움직여서 목 풀고 뭐 네, 하다가 네. 턱걸이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네. 저녁에 일하러 가시면 네. 저녁밥 먹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9시 그쯤 일어나서 간단하게라도 밥을 먹고 이제 운동을 하러 가거나. 그날 그렇죠. 스케줄이 없는 날이어도 스케줄이 아예 없는 날이면 그때는 기상 시간 한 10시 정도예요. 그럼 대신 그 전날 밤에 또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전날 예. 밤에도 연습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늦게 자니까 잠자는 시간은 얼추 비슷할 거예요. 10시 일어난다고 해도. 그죠? 네. 보통 몇 시간 자요? 연습할 게 없다. 스케줄이 한동안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는 거는 새벽 1시고요. 1시, 예. 연습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3시, 4시. 그쯤에 자요. 3시, 4시에 잠을 자서 네. 10시 정도 늦어도 10시엔 일어나시고 네. 생활이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 나은혁 성우가 이런 분이시네요. 아침밥은 꼭 밥으로 먹어야 하고 그리고 늦어도 10시엔 일어나야 하고 꼭 밥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이제 연습도 더 하고 녹음이 끝나면 꼭 복귀를 해서 자학의 시간을 갖고 네. 그렇게 가면 보통 다른 성우분들이 한 5년 걸릴 거 한 3년이면 이제 되겠네요. 그래도 저하기 나름이겠죠. 예. 그러면서 집중을 또 되게 많이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마 분명히 원칙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쌓여가는 시간들이 더 강하게 우리 나은혁 성우님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겠네요. 아, 멋집니다. 자, 혹시 그러면 대본을 보면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저는 좀 공감하려고 저는 좀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배역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상황 설정부터 배경 지시까지 해서 이 배역이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 공감을 하려고 좀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공감이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죠. 하지만은 최대한 이해해 보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 저한테는 가장 1순위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캐릭터나 상황 여기서는 얼만큼 텐션을 유지해서 연기를 해야 한다든지 연출적인 부분 것도 생각을 하지만은 제 연기 아직은 짧지만 제 연기 생활 기준에서는 공감이 저한테는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연기력 향상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다른 특별한 훈련을 하거나 하는 건 있으세요? 뭘 보거나? 요즘에는 많이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지망생 시절 때 직업이 청운경찰이었어요. 청원경찰? 네, 은행에서 그 가스총 차고 경비하는 아니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턱걸이도 한 개밖에 못 하시는 분이 청원경찰은 어떻게 하셨대? 청원경찰은 그렇게 운동적인 자격 조건이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럼 총 잘 쏘면 돼요? 가스총? 가스총 쏘는 연습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조준점 맞추는 그런 거는 또 아니어서 이제 청운경찰은 거의 서비스직이죠. 고객분들께 네네네. 얼만큼 또 좋은 안내를 하는지. 보안은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안전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은행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많죠. 와요. 예. 저 그때 공부 많이 됐어요.
다양한 캐릭터를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았으니 네,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사람 관찰. 맞아요. 예. 아, 그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막 화내셔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사람들마다 말하는 이 군중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때 공부가 많이 됐죠. 청원 경찰도 하셨고 아까 우리 잠깐 담선할 때 그 스텝도 방송 스텝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청원 경찰 이후 이전. 청원경찰은 이후고요. 그 방송 스텝일은 이전입니다. 대학교 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예, 방송 스텝일을 했거든요. 그럼 청원 경찰 하면서 성우 준비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었습니다. 아, 참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 이런 대단한 분이 내 후배여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근데, 네. 아니,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갖고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형 운전면허증이랑 대형 운전면허증. 예, 그다음에 지게차 면허증이 있어요. 지게차 면허증. 예, 네. 아주 생뚱맞죠. 예. 네. 제가 군인 시절 때 운전병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운전병도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대형이어서 모든 차를 다 끌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대형 면허증을 군에서 땄죠. 군에서 대형 면허증을 따고 이제 나와서 갱신을 해서 대형 면허증을 취득을 또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제가 살던 경기도 평택은 공단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 취직할 때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취직이 잘 될 것 같은데 너 대형 면허증도 있고 한번 지게차 면허증 준비 한번 해봐라 라고 저희 아버지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러셨구나. 저희 아버지도 운전병 출신이어서 너도 운전병으로 군대를 가라. 그래서 운전병에서 대형 면허증도 취득하고 지게차도 사회에서 땄죠. 그래서 지게차도 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우 관련 쪽이랑은 하등 상관이 없는 쪽이었는데. 그렇죠. 예, 저 대신에 제가 평택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큰 트럭이랑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었죠. 예, 그때 모았던 돈으로 서울 상경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여러 가지를 해오면서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성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백업할 거는 우선 갖고 있은 상태에서 맞습니다. 차근 올라왔구나. 네. 아, 이런 멋진 사람이었어. 이런 멋진 분을 전속되는 제가 몰라봤네요. 아유, 아닙니다. 에휴, 얘기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안녕 이게 다였는데. 그때는 선배가 커피 한잔 하자 밥 먹자 하자 하는 것도 후배들이 보기엔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많았어요. 네. 기수차가 점점 더 많아질수록 네. 커질수록 네. 더 못하게 되고 오히려 몇 안 되는 기수차일 때에는 네. 뭐해 나와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네네네.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41, 2, 3기가 되면서 네. 이제는 내가 밥 먹자고 말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고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아하게 고상하게 잘 지냈니? 반갑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일시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예전에도 한 5,000원씩 뭐 10,000원씩 이렇게 주기도 했거든. 네. 나중에 나 자판기 커피 먹을 때 동전 없으면 이걸로 나 세이브 할게. 근데 그 뒤로 먹은 적이 없어. 그 10,000원은 어디 간 것일까? 근데 기억이 나요. 저도 선배님 성우실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했더니 선배님이 괜찮다고. 괜찮아. 네. 아니, 예의상 물어봐 주는 거 고맙긴 한데 솔직히 커피 이러려고 성우된 거 아니잖아. 내가 타 먹으면 되지. 그치.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그래요. 이것저것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청원경찰까지 하시고 그렇게 벌어서 이제 전문적으로 성우 공부를 해오시다가 성우가 되셨는데 네. 성우가 되겠다라고
딱 마음 먹은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렴풋이 뭐 성우나 아나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네. 직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렸을 때 하다가 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저희 명절 때가 되면은 TV에서 더빙 영화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저희가 그 영화를 봤어요. 아마 KBS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마겟돈이라고 브루스 네, 윌리스가 네. 나온 달에 가서 예, 그 네. 소행성 내가 죽을 테니 예, 니들은 예, 살거라. 예. 내 딸내미 니네 둘은 결혼해야지. 그 영화가 더빙이 돼서 명절 때 했는데 그걸 제가 가족들끼리 같이 봤거든요. 아, 브루스 윌리스의 그 이정구 선생님의 목소리에 제가 반한 거예요. 반할만 하죠. 네, 그렇죠. 성우에 대해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 브루스 윌리스의 이정구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더빙 영화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영화의 브루스 윌리스가 또 엄청 멋있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막 따라해보기 시작했어요. 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막 집안에서는 못하고 몰래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막 성우분들이 했던 대사 같은 것도 한번 막 따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제가 저도 모르게 재미를 살짝씩 아. 붙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나 혼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서 커뮤니티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러면서 커뮤니티 뭐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지망생들이랑 교류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확실하게 성우의 꿈을 갖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저도 이정구 선배님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고 롤모델이기도 하시고 아, 그런 선배님 되고 싶네요. 저도. 아마겟돈 달나라까지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그냥 난지도에서라도 뭔가를 팠으면 좋겠네. 난 아, 우리 같이 난지도에서 땅 뚫을까? 한번 이정구 해볼까요? 선배님은 달나라를 뚫었지만 저희는 난지도를 난지도를 한번 뚫어볼까? 자,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좀 재미난 거를 여쭤볼까 하는데 연기랑 상관없는 취향에 관련된 질문을 이제 해볼까 해요. 네.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합시다. 제가 A 아니면 B 할 때 동시에 네. 하나, 둘, 셋, A. B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네네네네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드려볼게요. 네. 물냉 아니면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아, 달라.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민초파 아니면 반민초파? 하나, 둘, 셋. 반민초파. 달라. 이걸 또 안 맞네요. 나 이건 예상이 돼. 아까 대화하던 중에 뭔가 나왔어. 네. 자, 밥 아니면 빵? 하나, 둘, 셋. 밥. 빵. 달라. 이거 재밌네 또. 자, 다음 질문이요. 네. 치킨 중에 프라이드 치킨 아니면 양념 치킨? 하나, 둘, 셋. 프라이드 치킨. 오, 이거 하나 맞네요. 맞았네. 예. 네. 자, 다음 질문이요. 매운 음식 아니면 달달한 음식? 하나, 둘, 셋. 달달한 음식. 이제 맞기 시작하는구나. 자, 커피 아니면 탄산? 하나, 둘, 셋. 커피. 자, 또 잔치국수 아니면 비빔국수? 하나, 둘, 셋. 비빔국수. 오케이. 마지막 치킨 아니면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예. 성향은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네. 비냉 좋아하는군요. 저는 그렇게 매운 게 아닌 이상 저는 비냉이 더 맛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물냉. 저는 시원하게 먹을 거니까. 아까 잔치국수라고도 말씀. 국물 좋아해요. 역시 국물 좋아하시는 거. 물론 비냉도 좋아하고 뭐 그 비빔냉면도 비빔국수도 좋아하지만 네.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이제 물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물냉이 저는 더 좋고 네. 비냉을 좋아하고 반민초파 이게 안 되겠구만. 아니 민초가 왜요? 저는 너무 취향만 같아요. 그게 취향 맛이라 느껴지면 안 되냐. 그게 얼마나 산뜻하고
세련된 맛인데. 아이, 가끔 먹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봐요.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먼저 먹어보세요. 저 피스타치오는 좋아합니다. 그거 좋아하면 민초로 갈 수 있는데. 그래요? 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거부감이 없으면 네. 될 텐데. 저 물론- 1순위 아이스크림이 피스타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민초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발판이 되어 있는 발판은 거예요? 됐네요. 아, 근데 이제 취향 맛이다라고 하는 것만 좀 없어지면 그게 이제 네. 산뜻한 맛이구나라고 느껴지면. 저도 처음에는 취향 맛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처음에는 잘 못 먹었는데 네.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매력 있는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민초를 좋아하고. 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침밥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신 분이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네네네. 저는 밥이 아니고 밥 먹을래, 빵 먹을래 그러면 주로 빵 먹겠습니다. 선배님은 아침에 어떤 빵을 드세요? 토스트. 아, 토스트. 아. 그냥 정말 그 전날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별로 안 고프면 네. 토스트를 구워서 그냥 커피랑 토스트 음. 빵만 구워서 네네네. 그냥 버터 안 하시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빵만 네. 먹기도 하고 종종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계란도 하고 네. 계란에다가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 해서 오. 토스트 빵으로 네.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음. 그렇죠. 네. 그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토스트는 잘해요. 언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잘하시는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해주세요. 좋지요. 밥 좋아하신다고? 밥 먹을 때 주로 뭐 먹어요? 반찬은? 사실 저는 지금 자취를 해서 이렇게 많이 챙겨 먹지는 못하는데 하더라도 저는 그냥 국 요리에다가 밥을 많이 먹어요. 국은 한 번 해가지고 한 일주일치 먹습니까? 맞아요. 주로 뭐 해 먹습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김치를 꾸준히 보내주셔서 김치찌개. 김치찌개랑 그다음에 한 된장찌개. 뭐 3일 갈 거고. 네. 된장찌개 한 번 해서 또 한 3일 갈 거고. 네, 그리고 미역국. 미역국도 한 3, 4일 갈 거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하기 편하죠. 편하죠. 네. 그리고 정말 귀찮을 때 계란국 해 먹으면 되고. 맞아요. 어. 네, 정말 귀찮을 때는 제가 계란국 하거든요. 계란국에다가 그 참치 액젓 조금만 더 넣으면 네. 더 맛있잖아요. 네네네. 프라이드 치킨 이건 우리가 맞았어. 프라이드가 제일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하면서 본연의 네.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양념치킨 물론 이것저것 워낙에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보다도 프라이드 치킨 딱 먹으면 네.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 개를 먹지만은 결국에 다시 회귀하는 건 프라이드 그렇죠. 치킨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매운 음식, 달달한 음식에선 달달한 음식을 고르셨어요. 제가 맵찔입니다. 네. 네. 그럼 뭐 비냉 맵지 않으면 이런 맵지 단서 않으면 어떤 비냉집은 새콤하게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빔냉면은 맛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거 불닭볶음면 같은 건 저 못 먹겠어요. 그 오리지널은 제가 못 먹고 그 크림 불닭볶음면 네네네네. 그것도 먹을 때 엄청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어. 가끔가다 조금 매운 게 땡길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럴 때는 오리지널은 못 먹겠고 크림 불닭볶음면 그걸 대신해서 먹어요. 엽떡은요. 엽떡 아예 못 먹어요. 순한 맛? 순한 순한 맛? 맛도 딱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먹거든요. 재밌겠다 같이 먹으면. 커피 탄산에서는 아까 뭐 고르셨지? 저 탄산이요. 그렇죠. 네. 탄산 중에서 뭐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사이다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들어 제로 이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사이다 제로. 예. 제로 음료수가 많이 나와서 요즘에는 좀 많이 넓혀가는 중입니다. 탄산은 좋아하는데 칼로리는 걱정되니까 제로를 먹겠다. 근데 왜 그 콜라 네. 제로도 있는데 사이다 쪽이 더 나아요? 펩시 제로도 맛있던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콜라보다 사이다를 많이 먹어서 왠지 더 사이다가 손이 더 가더라고요. 웰치스 같은 건 웰치스 제로도 이번에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시도는 못 해봤어요. 사이다 청량하죠. 청쾌하죠. 네.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커피이십니까? 주로 커피를 마시는데 네. 햄버거 먹을 땐 커피보다도 그래도 콜라랑 먹는 게 더 맛있고요. 그렇죠.
피자 먹을 때는 반반이에요. 커피랑 어. 먹을 때도 있고, 오. 콜라랑 먹을 때도 있고. 오. 근데 탄산음료를 가급적이면 안 먹으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운동도 안 하는데 탄산음료까지 자주 먹으면 네. 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아. 그리고 커피를 또 워낙에 많이 먹어서 네. 이게 술만 안 먹는다고 간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커피를 달고 사니까 제 간이 아마 미칠 거예요. 아. 그 와중에 탄산까지 넣어주면 네. 맑은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네. 간이 계속 이걸 아. 힘들 겁니다. 아. 미안해 간아. 그래서 커피도 지금 서서히 줄여볼까 네, 좀 그러고 네, 있긴 네. 한데 네. 아직은 못 줄이겠더라고요. 자, 잔치국수 비빔국수에서 비빔국수 고르셨어요. 네. 비빔국수에다가 삼겹살 같은 그런 고기랑 같이 싸서 먹으면 맛있지 않나요? 잔치국수에다가 네. 잘 익은 김치 하나씩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또 그것도 맛있죠. 네, 네. 괜찮거든요. 삼겹살, 비빔국수 좋은 궁합이죠. 네, 네. 미치겠네. 지금 밤 10시 넘었는데 이거 듣고 지금 또 뭐 팔도 비빔면 이런 것도 해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해 드셔요. 정치자분들 지금 해 드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망설이다가 30분 뒤에 해 드시는 것보다 지금 해 드시는 게 나아요. 지금 냄비에 물 끓이세요. 지금 해 드세요. 자, 치킨하고 피자 중에서는 치킨입니다. 치킨이에요. 네. 치킨을 좋아하세요? 피자를 싫어하세요? 치킨을 좋아합니다. 네. 피자 햄버거 고르라 그러면 전 햄버거요. 아하. 난 그래도 피자.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럼 저는 피자. 치킨. 네. 닭을 좋아하세요? 제가 좀 닭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다 좋아하는데, 예, 닭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삼계탕 아니면 치킨? 어렵네요. 하나, 둘, 셋. 전 치킨. 네. 근데 크런키한 느낌도 좋아하시는구나. 튀김류에. 크리스피한 이 느낌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닭껍질 튀김은 또 맛있는데. 엄청 좋죠. 맥주 안주로 짭짤해가지고 바삭바삭해서. 그러나 삼계탕보다는 치킨. 그러시군요. 소주 아니면 맥주? 저는 맥주입니다. 선배님께서는요? 전 안 먹어요. 아, 술을 안 먹어서. 그렇군요. 예. 네. 저도 맥주를 막 이렇게 즐겨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녹음하고 집에 와서 오늘 고생했다는 의미로 그냥 집에서 한 캔 그냥 홀짝 마시는 좋네요. 수준입니다. 예. 저도 녹음 끝나고 집에 와서 고생했다라는 이 보상으로 저에게 커피를 주죠. 선배님께서는 커피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은 2시간 동안 운동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이제 2분 동안 팔굽혀펴기 몇 개만 하고 네. 2분도 안 걸려요 저는. 그냥 1분 걸릴까? 금방 빨리빨리 하시니까. 30초밖에 안 걸리겠구나. 30개 정도만 딱 하니까. 네. 그러고 안 해요. 그래도 그 30개도 얼마나 힘든 건데요. 힘든데 당신하고 비교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야, 2시간씩 어떻게 운동을 하지? 시험시험합니다. 시험시험. 예. 참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질문은 사실 되게 오랫동안 계속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매달 볼 거니까 예. 더 궁금한 건 다음번에 또 묻도록 하고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 네. 올 한 해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아까 전에도 뭐 살짝 말씀드렸지만은 뭐 운동적인 거라고 하면 네네. 저는 올해 턱걸이 5개가 일단은 네. 목표고요. 정말 하나 하기도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네. 5개가 목표고 또 하나는 그냥 성우적인 부분인데 이게 아마 제 올해 목표이자 제 인생 목표일 것 같아요. 좀 저는 인정받는 성우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목표고 그건 이미 이룬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내가 되길이라는 목표가 항상 저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너무 포괄적이기는 한데요. 예, 뭐 첫째, 뭐 작년보다 더 나은 나, 네, 은혁. 네,
턱걸이 올해 5개, 내년에 6개 이렇게 바뀔 거고 네. 푸시업도 100개 하는 거를 뭐 200개 한다는 걸로 또 바뀔 테고 네, 네.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더 달랐으면 좋겠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죠? 일적으로 네. 내가 자랑할 만한 배역이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죠? 네. 아직까지는 제가 막내급 연차이기 때문에 뭔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거를 맡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이나 배역이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제 대표 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그런 작품, 배역이 있으면 참 좋겠죠. 네, 뭐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네. 지금 너무 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처럼 가시다 보면 그런 날들은 계속 와요. 예, 그럴 거니까 편안하게 마음 드시고 네. 예, 스스로 늘 해왔던 연습 계속 하시면서 네. 그날을 기다리세요. 아. 네. 때를 마음 비우고 있으면 올 거예요. 아. 대신에 연습은 칼같이 하고 계셔야죠. 맞습니다. 그러면 되죠. 몇 년만 지나면은 눈부신 사람도 얘기해. 그래요. 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나은혁 성우님의 2022년 그리고 2023년 그리고 그 이후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속 때부터 가끔씩 봤지만 오늘 보니까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참 진득하고 고운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한 번 그걸 느끼게 되네요. 전 이런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응원하고 네.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소리 없이 스텔스 같이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은영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꾸준히 지켜봐 주신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좋은 모습을 꼭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로를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팩트밤 네, 재밌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매달 나오셔서 매달 때론 똑같은 모습, 네. 때론 달라진 모습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네, 편안하게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게스트 KBS 우리 43기 네. 나은혁 성우님이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소리설 게스트 또 새로운 분이 또 한 분 게스트로 나오시는데요. 저의 동기입니다. 32기 장민혁 성우님과 다음 주에는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유독 젊어 보이는 선생님들이 꼭 한 분씩은 계신데요. 옷도 젊게 입으시고 그런데 그 젊은 옷이 전혀 이질감이 없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이 꼭 계셨습니다. 한 번은 예전에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겁도 없이 선생님은 왜 안 늙어요? 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젊은 니네들과 함께 있어서 안 늙나봐. 니네한테 젊음이 없나봐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프리랜서가 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우 나은혁 성우님을 이렇게 봤는데 그 젊음이 저에게도 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부터 저도 세트 여러 개씩 하고 2시간씩 못하지만 20분은 해보려고 2분은 해볼게요. 2분. 네.
네, 파릇파릇한 새내기 프리랜서의 마음 간접적으로 잘 느끼고 또 자극도 받고 함께 또 젊어지는 그런 시간을 저에게도 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다 신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건 다 똑같이 처음이니까 그런 면에선 우리 모두 다 신인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처음이라는 거, 또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빌라리언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가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실패자가 뭘 얻는지 알아보라고. 아마 그러면 비록 실패했더라도 배운 게 있으니 그 다음에는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순간 모두가 처음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도 우리 모두에겐 다 처음이니 겁내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용기 있게 순간순간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같이 뜨거운 금요일 밤 오늘 여러분 함께 불같은 인생 살아보시죠. 같이 힘내시고요. 느긋하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았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 노래 검색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 곡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This Is Me라는 곡이고요. 케알라 세틀이라는 분께서 위대한 쇼맨의 넘버로 부르셨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곡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백승철의 목소리 듣기 좋은 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즐거운 밤 보내세요를 같이 오늘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즐거운 밤 보내세요.